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는 정치권 상황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원구성을 두고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대치하고 있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협상도 결렬됐다고 하는데 결국 법사위원장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제안한 11대 7 안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없인 상임위원장 7석도 다 포기하겠다며 거부했는데 이 상황이 주말을 넘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아침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진 탓에 동물국회로 마감했다며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건 민주화 이후 쌓아온 국회 운영의 규칙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겠다고 몽리를 부릴 게 아니라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윤식 기자, 그러면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궁금한데 오후 6시로 연기가 됐다면서요?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고됐었는데 오전 협상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후 6시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통합당을 제외하고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오늘 뽑아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자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협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원구성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 막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후 5시 반, 통합당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어서 원내대표들이 이 논의 결과를 들고 본회의 직전에 마지막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원구성 끝내겠다. 그러면 결국 열쇠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은 반드시 원구성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주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양당에 사흘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이 오늘로 일주일을 넘긴 만큼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박 의장은 예고했던 대로 오늘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18개 상임위 가운데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더 고민해 볼 거라고 밝혀 표결을 진행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몇몇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고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표결 처리하진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정윤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만약에 통합당이 본회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일부 상임위원장은 선출할 것 같다. 이렇게 정윤식 기자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은 법사위원장이 이번에도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끝내 통합당에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네, 제 생각은 절대로 이번에는 통합당에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동물국회라고 했던 정말 그 힘을 무력을 이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 정당한 법률들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 계속 대기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미래통합당 때문에 이제 기다렸던 그 많은 시간들, 정말 새벽 뭐 2시, 3시 뭐 밤새서 기다리고 계속 국회 안에서 대기하고 국회가 열리지를 못해서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과거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률이 통과된 안 건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도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그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 역시 법사위원장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두자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반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물국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지만은
여러 어떤 갈등 상황들을 풀기 위한 최종 방안들이 이미 마련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트랙이었거든요. 그래서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법률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법안 추진에 있어가지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330일 정도는 기다릴 의향이 있다면 패스트트랙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다면요. 근데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쟁점 법안이 생긴다 하더라도 소수당을 330일 정도도 기다려주기 어렵다. 우리가 법사위까지 독차지하고 모든 걸 강행하겠다. 상임위 다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강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과연 속도감이라는 표현이 뭐 긍정적인 어긴 하지만은 그 속도감 있게 추진된 입법들이 과연 좋은 입법들로 결과가 나타났느냐 했을 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례로 제가 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예. 처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입법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뭐 가속화 시킨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과잉 입법이 아니냐, 아니면 위헌 요진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반 대중들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감 있게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견제가 중요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한 거 없다고 얘기하지만요. 야당이 반대하는 거 다 했잖아요. 지금 결국 경제 정책들 뭐 52시간부터 최저임금까지 다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행해가지고 선거법 개정한 다음에 이번에 비례대표 뽑은 거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제대로 된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오늘 이준석, 정은혜 두 분의 정치 패널은 정치권의 한가운데서 이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야말로 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또 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야의 협상 과정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 이 부분을 저희가 만든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 당장 생계가 곤란한 분들의 국민의 목소리를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는 미래통합당의 몽리를 봐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회의장님은 지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의를 확립해가야 될 의장께서 끝까지 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회의장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신들의 독단대로 용구성을 강행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민주당.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망할 것이라는 통합당.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한 이유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결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재헌국회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21대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재헌국회 이래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2008년 81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도 많은 상임위원장을 할애했습니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입니까? 주호영 의원은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도 법사위는 민주당,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넘겨준 적이 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역대 법사위원장 과연 어떻게 특히 개원할 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15대 국회 때까지는 여당이 법사위원장 했습니다. 국회의장도 했고 법사위원장도 여당 몫이었는데 자 16대 국회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붙었는데 이 선거 결과가 좀 달랐어요. 그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여당이 늘 일당이었는데 이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일당이 됩니다. 여당이 115석,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당과 야당의 개헌 협상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결국 국회의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겼습니다. 이 전통이 그 이후부터 내려왔다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대 때도 이때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데도 마찬가지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했고요. 18대는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때는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80여 석으로 상당히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야당인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다는 것이고요. 19대 2012년 총선 직후의 개헌협상 때도 마찬가지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이때도 야당이 일당을 합니다. 한 석 차이긴 하지만 여당이 새누리당이 122석, 야당이 민주당이 123석. 그런데 이때는 의장이 달라지죠. 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야로 따지면 여당이 법사위원장 한 전례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역대 법사위원장 배정 상황을 봤는데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한 가지 엇갈린 건 한 가지가 명확한 예. 것은 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가게 되고 소수당이 결국 법사위원장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장의 과거 직권 상정 권한이 굉장히 강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법사위원장이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안에 있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둔 것인데 사실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의미가 줄어들었다 생각했는데 180석을 넘겨버립니다. 법력권 예.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막강한 어떤 직권상정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견제 권한은 당연히 야당에게 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역대 15대부터 20대까지의 국회 법사위원장 배정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네. 정은혜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어떻게 뭐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상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렇게 배분을 했던 것인데 이번 21대 국회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굉장한 위기이고 또 국민들의 정말 생명이 지금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 뭐 3차 추경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과거에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말 너무나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관례상 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또 뭐 견제 말씀을 하셨는데 견제라는 게 꼭 법사위를 가져야만 견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요. 특히 뭐 실력이나 정책으로도 견제를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지율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민들이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뭐 범여권이 정말 180석 이상을 가지고 정말 그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국민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분명히 그 여당을 심판할 것이고 또 야당에게 손을 들어줄 겁니다. 또 2년 뒤에 충분히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까지의 그런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그런 법사위원장으로 인한 그런 국회의 마비라든지 그런 정지되었던 것들을 이번에는 한번 풀어보자. 국민들이 정말 믿고 우리 또 지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맡기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또 잘못하면 그때 다시 또 미래통합당이 정말 그 실력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2년 뒤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전에 정은혜 의원이 말씀하신 그 어쨌든 국민이 준 지지율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늘상 비판하던 소선거구제 하에서 나온 결과예요. 비례대표 의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얻게 된 권력이라는 것이 180대 100 정도의 지금 180대 120 정도의 100 정도의 의석 차이로 나왔지만은 지금 실제로 그보다는 표차가 더 적습니다. 국민들의 표심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해가지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일당 독재를 항상 비판해왔던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과거 MB 때 그러면 범보수가 200석 가까운 의석을 했을 때 그때 항상 외쳤던 것이 아니 이건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는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했던 말들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은혜 전 의원께 또 말씀드릴 기회를 한 번 더 네.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단순히 뭐 의석수라든지 뭐 선거구 제도는 분명히 이제 개편을 해야 되고요.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 대의성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적용이 되지 않고. 하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또 지금의 지지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물론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50% 거의 6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우리 당과 그 또 미래통합당의 그 지지율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차이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15 총선이 끝난 지 벌써 2달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정말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저는 이번에 당선되신 초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정말 실력을 발휘하고 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회가 정말 하루, 정말 1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그 협상이 되지 않아서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법사위원장, 자 여당이 이번에 좀 국회 좀 국민들이 많은 의석을 몰아줬으니까 한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법사위원장 우리에게 주면 뭐 국토위, 정무위, 예결위 이런 거 줄 테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 통합당이 또 잘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토위나 교육위가 사실 알짜 상임위가 된 것은 뭐 어떤 상임위가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없겠습니까? 다만 거기서 지역구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지하철을 깐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학교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관행에 따라서 의원들이 알짜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 테마가 지금 지역구 관리가 아니라 국정 견제라고 했을 때는 국토위나 아니면 교육위가 사실 큰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의석도 적은데 견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사실 법사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이 사실상 법사위 문제로 이제 문제를 좁혔을 때 어떤 중재안을 갖고 왔는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다른 거 줄게 이런 거 말고요. 예. 법사위에 처음에 체계자구 심사권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 법사위가 논점이 됐는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둘로 짜게가지고 이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가지고 운영하자 이렇게 했는데 조홍천 의원님인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윤리위랑 그다음에 사법위 법제위랑 합치자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만 나왔었는데 그 정도 중재안이라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냥 다 가져가겠다는 걸로 전환했거든요. 저는 보통 둘이 싸우면요 국민들은 가운데로 조금씩 오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둘로 쪼개서 하나씩 가지든지 뭐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은 협상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당에게는 야당이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만 자기들에게 준다면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21대 국회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사위원장 고민은 되지만 통합당에 또 그동안의 관행도 있고 통합당에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려서 원구성을 하는 게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정치하는 것 아닌지. 저는 그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그 과거의 행동이나 그 성향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더욱더 정치 혐오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뭐 정치가 제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질렸어요. 과거에 그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게 했던 것, 정말 국회를 마비시켰던 것에 너무 많이 그 지루함을 느끼고 있고 실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말 저희 180석을 밀어주셨던 것은 정말 시원하게 한번 정치 좀 해봐라. 그리고 대통령을 도와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국민이 선택을 해주신 거거든요.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또 그 기대에 또 부응을 해야 하고 또 하나 또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대 국회 말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도 세분화된 법안들을 또 통과시켜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안들을 또 미래통합당이 또 법사위를 통해서 계속 발목을 잡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21대 국회도 마비되고 또 20대 국회와는 전혀 또 다르지 않은 국회가 될 거라는 것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이렇게 합치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원구성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 됩니다.